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더 그래머러스 편입문법의 저자 강민영이에요. 자, 이번에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인강으로 만나게 됐는데, 일단 저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면 더 그래머러스 편입문법이라고 이 책의 저자예요. 이 책이 처음 출간되었을 때 편입계에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어요. 여러분들도 보면은 알겠지만 굉장히 많은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고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얻어낼 수 있을 거예요. 저랑 같이 가면 반드시 여러분들 합격할 수 있기 때문에 믿고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일단 제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커리큘럼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릴게요. 자, 더 그래머러스 편입문법 커리큘럼, 일단 정규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1, 2월, 3, 4월 이렇게 달을 나눠 놓긴 했는데, 인강 듣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약간 무의미하긴 하죠. 어찌됐든 간에 굳이 따지자면 1, 2월 달이면 요 정도 거를 듣는 게 맞다라는 어떤 개념 하에서 여러분들께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말 그대로 기초 과정이고요.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설명을 하기 때문에 너무나 영어를 모르겠다 하는 친구들은 이걸 들어도 되지. 근데 영어를 조금 알고 있다 이런 친구들이 굳이 여기까지는 들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예 영어에 대해서 젬병이야 이러면 괜찮은데 어느 정도 알고 있다 그러면 여기 말고 핵심 과정서부터 듣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일단 핵심 과정은 정말로 문법에 대한 걸 모든 걸 다 공부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문법에 대한 이론을 공부하면서 문제풀이를 전혀 안 하는 건 아니고 이 안에서 문제풀이까지 같이 조금 들어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론만 공부하고 문제 적용이 안 되는 조금 약간 루즈한 어떤 방식의 어떤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부하면서 문제에 대한 적용력도 한꺼번에 같이 기를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응용과정서부터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쭉 문제풀이 과정이에요. 근데 이 문제풀이 과정이 말 그대로 응용 과정은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문제풀이겠죠. 아무래도 핵심 과정을 듣고서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핵심 과정을 듣고 문제를 풀 때 약간 쉬운 문제 위주로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이 핵심 과정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공부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집중 과정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도 써져 있지만 랜덤이나 심화형 문제풀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어려워진다는 소리고, 여기는 랜덤은 아니고 파트별 문제풀이가 약간 추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랜덤형 문제풀이인데 난이도가 약간 올라간다. 제 생각에는 아마도 여기 이 부분이 난이도가 시험 난이도와 굉장히 유사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시험은 매우 어렵게는 안 나옵니다. 문법은. 독해나 논리 쪽은 상위권으로 올라갈수록 굉장히 어려워지는 경향이 좀 짙은데, 문법은 오히려 상위권으로 올라가면 조금 더 쉬워질 확률이 더 높아요. 이유는 독해나 논리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에요. 그 말은 즉 문법을 하지 마라 이 소리가 아니고, 거기 문법에서 내가 한 문제라도 틀리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죠. 남들 어떤 친구들은 독해나 논리 쪽에서 문제를 많이 이렇게 맞추는 친구들도 있는데, 거기서 문법에서 다 깎아먹어 버리면 아무래도 당연히 독해나 논리 쪽에서 어려운 문제 많이 맞아봐야 여기서 다 깎았으니까 합격하기가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문법이라는 것은 독해나 논리 쪽을 맞추는데 시간을 좀 잡아먹지 않게끔 조금 최대한으로 빨리 풀 수 있고 최대한으로 간략하고 정확하게 풀어내는 그런 연습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연습을 이때서부터 보통 시작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난이도는 평범한 난이도, 편입에 있어서 매우 어려운 난이도 제외한 일반적인 난이도는 여기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실전 과정, 여기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이제 조금 어려운 난이도겠죠. 편입에 있어서 얘는 풀고 나는 못 풀고 요 정도의 어떤 느낌. 그러니까 내가 이걸 맞춰줘야 아무래도 경쟁력이 좀 생기는 거예요. 어차피 독해 쪽은 너무 어려워져 버리면 맞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결국 찍는 문제들이 생긴다는 소리예요. 근데 문법은 찍는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어쨌든 다 맞춰야 돼. 어쨌든 다 맞춰야 되는데 조금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는 확실히 변별력이 생기죠.
이 문제를 맞추기 위한 어떤 작업을 한다. 그러니까 문제의 길이도 좀 길어지고 문제 난이도도 좀 높아지고 이런 식이고요. 그 다음 마지막 파이널 과정은 말 그대로 이제 예상 문제 풀이가 돼서 학교별로 최대한 비슷한 유형으로 맞춰서 문제를 풀어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문제를 열심히 풀었던 친구들은 파이널 문제 풀이가 아무래도 조금 쉽게 느껴질 그 정도로 여기에 하드 트레이닝을 여기서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정규 과정은 요거고요. 그 다음에 특강 쪽에 대한 걸 설명을 드리면 1, 2월 과정엔 특별히 여러분들이 배운 게 없기 때문에 특별히 특강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서부터는 라이벌 파트를 핵심 정리한다 해서 영어에서는요, 라이벌로서 나왔던 문제들이 시험에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라이벌로서 나왔던 개념이라는 게 뭐냐면 보통 뭐 동명사 쓸 거니 아니면 뭐 투부정사 쓸 거니 아니면 이 동사는 자동사로서 전치사를 붙여야 될 거니 아니면 얘는 그냥 타동사이기 때문에 전치사를 붙이지 않을 거니 이런 식으로 라이벌로서 되어 있는 아이들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0.1%라도 높아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동사 안에서도 라이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놈들을 이론 과정에서 다 정리하기가 어려우니까 시간상의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라이벌 파트 핵심 정리 요 특강으로 빼내서 더 깊게 그리고 더 간단 명료하게 작업을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correction, incorrection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정오 문제라고 해서 외대에서 시험에 나오는 거죠. 자, A, B, C, D에 대한 문제를 주고요. A, B, C에 대한 글을 주고 여기서 틀린 거 골라라. 즉 빈칸도 없고 밑줄도 없어요. 아무래도 학생들 입장에서는 문법에서 가장 어려운 파트 골라내라 그러면 얘가 제일 어렵겠죠. 아무래도. 왜냐하면 빈칸도 없고 자 보시면 요렇게 빈칸 문제 그리고 요렇게 밑줄 문제 요런 것들이 편입 문법에서 이제 나오는 일반적인 패턴이라고 보면 요렇게 correction, incorrection 문제는 그냥 문제를 주고 밑줄이나 빈칸 없이 문제 풀어라 라고 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학생들 입장에서는 힌트를 잡아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구조를 푼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중과정 가면 제목은 뭐 몽타주라고 있는데 제가 원래 수업 시간에 많이 써요. 이 몽타주라는 걸. 몽타주를 잡아서 어떤 파트에서 뭐 주로 예를 들어서 주격 관계대명사다. 누가 봐도 지금 여기는 주격 관계대명사 문제야 라는 어떤 힌트가 들어갔다. 그러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문제는 딱 하나밖에 없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문제풀이 공식처럼 여러분들이 느껴지겠죠. 뭐 주격 관계대명사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는 뭐 관계대명사 안에 동사의 수일치 이거 제외하고는 다른 문제가 나올 수가 없어요. 관계대명사는. 주격 관계대명사에서는 요거를 제외하고는 다른 문제를 낼 거리조차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고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 갖는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완벽 해부 최다 빈출 탑 15 이건 뭐냐면은 제가 2015년도부터 2019년도 바로 전년도죠. 이 2019년도까지 기출된 거를 지금까지 문법을 다 분석해 봤어요. 분석을 해서 제 책에다가 하나하나 이렇게 발을 정자를 써가지고 몇 문제가 나왔는지를 다 한번 정리해 본 적이 있어요. 그 정리해 봤더니 1부터 15위까지가 정리가 됐고 가장 많이 나오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께 응용 문제, 예상 문제, 그리고 기출 문제 다 묶어서 이때 특강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자, 그러니까 이 최다로 빈출된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올해도 나올 확률이 제일 높겠죠, 얘네들이. 얘네들이 제일 높은데 다만 이제 예상 문제를 풀어가면서 뭐 구조가 약간 변한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까지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신에게 너는 분명히 나온다. 자, 요거는 뭐냐면 제가 10년 정도 지금 강의를 했는데 한 8년 정도를 계속 지금도 마찬가지고 타임지나 이코노미스트를 보면서
시사에 관련된 내용, 중요한 시사, 아예 쓸데없는 시사 말고 시사에 관련된 내용이나 아니면 뭐 중요한 어떤 시사가 아니더라도 중요한 어떤 과학적 사실 이런 것들이 나오면 거기에서 문법적으로 또한 중요한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문법적으로 중요한 것들만 추려내서 문제를 만들었어요. 지금까지 계속 문제를 만들고 있고 뭐 오늘도 만들고 내일도 만들어요. 저는 항상 계속 만듭니다. 시간이 있을 때마다 문제를. 그 문제를 예상 문제로 내요. 근데 여기서 정말 많이 나왔어요. 정말로. 실제로 뭐 제가 여기에다가는 안 넣어놨는데 중앙대학교에서는 아예 지문이 똑같이 났어요. 아예 지문이. 문제 보기도 비슷하게 나온 적도 있어요. 보기도. 성균관대학교에서. 그거를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어떻게 얘기해 드릴 수가 없는 게 준비를 안 해서 준비를 할 필요가 사실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준비를 할 걸 그랬어요. 미안해요. 어쨌든 간에 요런 것들 뭐 다 전부 다 나온다고는 보장하지 못하지만 꽤 많은 것들이 나옵니다. 더더군다나 시사잖아요. 시사니까 제가 시사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안 할 리가 없죠. 그럼 당연한 얘기지만 시사에 대한 내용도 알게 되고 배경 지식도 쌓고 예상 문제도 풀고 그리고 당연히 뭐 시험 문제 타임즈나 이코노미스트에서 많이 나오는 거 알고 있죠? 뭐 독해에서도 많이 나오고 문법에서도 많이 나오고 논리에서도 나올 수 있고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적중을 상당히 많이 했던 파트다. 그리고 아마도 잘 이거는 선생님들이 안 해요. 왜냐하면 너무 귀찮아요, 솔직히. 이거 부지런하지 않으면 못해요. 나 부지런해. 엄청 부지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지런하지 않거나 또는 선생님 중에서 간혹 약간의 실력이 떨어지는 선생님들은 문제 자체를 못 만들어요. 문제에 오류가 생기기 때문에. 믿고 오시면 됩니다. 믿고 오시면 이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될 거예요. 그리고 많은 것들을 여기서 얻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어떤 강점이 생겼는데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한 거고 당연히 이 책을 제가 만들었듯이 책 만드는 데는 도사예요. 도사. 그러니까 뭐 당연히 유인물이나 이런 것들도 퀄리티가 엄청나게 좋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저만. 자, 그러면 일단 커리큘럼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 그럼 이제 문법에 대한 이 선생은 강의를 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면 편의문법은요 여러 가지 패턴이 있어요. 여러 가지 패턴들 중에 일단 두 개만 좀 먼저 얘기를 드릴게요. 하나는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편의문법은 매우 어렵지 않습니다. 그 매우 어렵지 않다라는 말 안에 뭐가 있냐면 너의 성실도를 봐요. 너의 성실도를 본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암기형 문제가 출제가 매우 많이 돼요. 암기형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된다는 건 곧 얼마나 성실하냐를 물어보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암기형 문제는 영어 실력과는 사실상 별개의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외우면 맞힐 수 있는 문제예요. 외우면. 일례로 뭐 아까도 살짝 얘기했지만 자동사 뒤에 목적어를 만약에 갖고 오고 싶다. 그럼 이 자리에는 분명히 전치사를 써야 돼요. 이때 이 전치사를 in을 쓸 거야, about을 쓸 거야, 뭐 to를 쓸 거니, 뭘 쓸 거야. 이런 식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어디에 전념하다. 이거 상당히 자주 나왔던 건데 be devoted라는 동사가 있어요. 어디에 전념하다. 이때 여기도 마찬가지로 to라는 전치사가 붙을 건데 요 뒤에 동사 원형을 쓸래 ing를 쓸래. 요거는요 이미 최근 5년 안에 3번의 시험이 나왔습니다. 물론 얘만 나온 게 아니라 얘 동의어 뭐 dedicated 이런 것들도 나왔지만 어쨌든 간에 같은 맥락의 것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어쨌든 이런 식의 것들은 사실상 영어 실력과는 별로 크게 상관이 없죠. 물론 아예 영어가 안 되는 친구들은 못 풀죠. 당연히 문장 구조를 볼 줄 알아야겠죠. 근데 문장 구조를 볼 줄 아는 친구들에게 있어서 이 암기형 문제는 영어 실력은 아니에요. 즉 여러분들이 저를 이길 수도 있는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만약에 게을러서 이 부분을 안 외웠어요. 근데 여러분은 그 부분을 많이 외웠단 말이야.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시험이 나오면 제가 풀 수가 없죠. 외우질 않았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 시험 문제가 지금 2019학년도
숙명여대에서 나왔던 시험 문제인데 많이 나와요. 자, 뭐냐? 여기 이런 거 다 봐. 일단은 해석해보면 사람들은요, 배울 수가 없어. 뭐를, 어떠한 방법에 대해서 배울 수가 없다. 뭐 알 수가 없다. 이런 느낌이겠죠. 뭐를, 하우절 뒤에 보면 their neighbors에서 그들의 이웃들이 God, 어떠한 신 따위를 숭배한대요. 이랬을 때 신을 숭배하다 할 때는 이 worship이라는 동사는 타동사로서 전치사를 안 씁니다. 끝! 이 문제는 생각할 이유가 없는 거야. 당연한 얘기지만 누가 이거를 생각하고 풀어? 그냥 worship 목적어 이걸 외운 사람만 맞출 수 있는 거지. 근데 생각보다 이 문제가 이러한 유형의 문제가 너무 많이 나와요. 너무 많이. 제가 뭐 비율을 따지진 않았지만 심적인 비율로 보면 이렇게 그냥 단순 암기로서 풀 수 있는 문제가 20에서 30%의 문제는 나오지 않나. 심적인 느낌으로 뭐 세보진 않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20에서 30%의 문제가 나온다는 건 적은 비율이 아니죠. 문제 유형이 얼마나 많은데.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만에 하나 제가 못 외웠다면 여러분들은 맞고 저는 틀리는.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이 합격하면 되겠네요. 축하드려요. 오케이? 여러분들은 분명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실해야 된다. 성실. 자, 인강이라고 해서 옆에 뭐 핸드폰 켜놓고 뭐 옆에 거울 같은 거 놓고 그리고 인강 보고 있어. 그럼 인강 보다가 당연히 사람이 거울에 눈이 가죠. 특히 이쁜 여자친구들 또는 잘생긴 남자친구들 아무래도 자기 얼굴 더 보고 싶을 거 아니야. 더 보세요. 그러는 순간 내년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거야.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인강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좀 마음을 좀 편하게 먹는다거나 그러는 순간 게임은 오버되는 거야. 이런 문제는 못 풀죠. 한자라도 더 해야지 공부를. 오케이? 자, 그 다음 또 하나의 유형이 뭐냐면 이번에는 2019년도 한양대 문제인데 문장의 구성 성분을 분석해서 푸는 문제예요. 이 문장의 구성 성분을 분석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래도 문의 구성이라고 이제 저는 문의 구성에 관련된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이런 문제들은 아무래도 실력이 좀 필요하네요. 공부를 그래도 꾸준히 해왔던 친구들이 조금 더 잘 맞을 수 있는 문제다. 자, 한번 가볼게요. 어렵진 않습니다. 문법이 뭐 한양대라 그래서 매우 어렵거나 그러진 않아요. 길 수는 있어. 길 수는 있어요. 근데 다만 긴 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절대. 독해가 길다고 해서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죠? 말을 복잡하게 해야 어려운 거고. 자, 문법은 말을 복잡하게 하기가 뭐 그렇게 복잡하게 해봐야 중요 부분은 여기니까 여기 아무리 복잡하게 해봐야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다. 쫄지 마라. 자, 가보겠습니다. 누가 봐도 지금 여기에 일단 뭐 부사니까 제끼고요. 여긴 지금 명사로 나와 있고 has grown 이 동사네요. 누가 봐도 이 since도 부사니까 여러분들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has grown이 동사. 그러면 일단은 여기 자리는 주어인가? 라는 의심이 들겠죠. 근데 문제는 뭐야? 여길 물어보고 있네. 여길 물어보고 있으니까 섣불리 얘를 주어라고 처리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나서 A번부터 보니까 beginning, 동명사가 나왔네요. 2번을 보니까 WH로 시작하는 어떤 절의 구조가 나왔어. 그럼 나머지 것들 일단 됐고 아마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체 주어이지 않을까? 라는 어떤 의심이 좀 들 것 같아요. 1, 2번을 보자마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실제 주어가 아닐 수도 있지만 주어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씩 넣어볼게요. 자, 그럼 어쨌든 간에 주어라고 가정했을 때 이 자리는 명사가 들어가야 되는 자리. 최종적으로 여기 전체가. 자, 그럴 때 우리 머릿속에 하나 스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뭐냐? 명사의 종류. 명사류라고 하는. 영어에서 명사의 종류는 최종 5가지밖에 없습니다. 크게. 그게 뭐냐? 명사죠. 그리고 대명사죠. 그 다음에 동명사. 그 다음 to 부정사. 마지막이 접속사, 주어, 동사. 자, 요때 요 접속사, 주어, 동사를 문법 용어로 얘기하면 명사절이 되겠고요. 요 명사절을 다시 한번 나누면 4개예요. 뭐냐면
대절. that 주어 동사. 들어봤죠, 여러분들 분명히? 그 다음에 WH로 시작하는 주어 동사가 있어요. 그게 뭐야? 뭐 what절이나 뭐 when절이나 where절 이런 것들. 세 번째, if나 whether라고 하는 절이 있어요. if, whether. 주어 동사. 마지막으로 WH에다가 똑같은데, 구조는 똑같은데 여기 뒤에다가 ever를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whatever, whoever, whomever 이런 것들. 이런 아이들을 복합관계사라고 하는데 뭐 지금은 이름은 중요치 않아요. 어쨌든 간에 명사의 종류는 최종 크게 5가지,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하면 8가지가 있다 라고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아주 기본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영어를 잘 못해 그러면 아직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영어를 했다면 요 정도는 머릿속에 기본적으로 뭐 탑재되어 있는 일종의 아주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거 뭐가 들어갈 거냐 봤더니 beginning as 동명사 괜찮네요. ing, 여기 ing. 그 다음에 wh, what절 괜찮네요. 그럼 나머지는요, while. 자, wh로 시작했지만 이 while은 안 들어갑니다. 여기 이 wh 안에 when, where,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육하 원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wh는 의문사. 그러니까 while은 안 들어가죠. 그 다음에 in spite of, 이거는 전치사로서 이미 뒤에 it's beginning이라는 명사를 갖고 왔기 때문에 이것도 말이 안 돼요. 여기 지금 동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명사만 들어가야 돼.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부사 처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탈락. 그 다음에 did it, 여기는 이미 did it begin 해가지고 동사가 있네. 근데 여기 어떻게 동사가 또 들어가지? 그러니까 당연히 4번도 안 된다. 그러면 당연히 1번과 2번 중에 하나겠네요. 이렇게까지 왔으면 최종적으로는 무슨 싸움? 해석 싸움입니다. 지금 보면 주로 정부의 조달자란 뜻이에요. 조달업체 또는 조달자. 정부의 조달자로서 시작하는 것. 동명사. 시작하는 것. 요 말은 동사에다가 ing를 붙였기 때문에 행위에 대한 얘기예요. 행위. 즉 시작하는 것이라고 해석은 했지만 우리는 마음속에 시작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처음에 우선 주로 정부의 조달업체로서 시작하는 이 행위는 점차적으로 자랐대요. 어떻게? 거대한 대기업으로 자랐대. 행위가 거대한 대기업으로 자랐다? 말 안 되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건 해석상 틀렸구나.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2번 왓절. 이 왓절도 것이라고 해석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동명사도 뭐뭐하는 것, 왓절도 뭐뭐하는 것이라고 해석은 하지만 이 동명사는 행위예요. 정부의 조달업체로서 시작하는 행위는 거대한 대기업이 되었다. 말 안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것이니까 뭐야? 정부의 조달업체로서 시작된 것이 거대한 대기업이 되었다. 여기서 것이라는 건 일종의 사업체를 말하는 거니까. 정부의 조달업체로서 시작했던 것이 거대한 대기업이 되었다. 이 consisting서부터는 사실 중요하지가 않네요. 구조만 봤을 때. 자,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해서 답을 2번으로 찍는 이런 식의 문제들도 있다. 문장 구조를 이해하고 문장 구성 성분을 암기한 상태에서 집어넣어서 맞히는 문제들. 이런 문제 말고도 더 여러 가지 문법 문제가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지금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으니까 일단은 여기까지만 하고 인강을 듣든 형강을 듣든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 자세예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형강에서는 선생님이 앞에 있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이상한 행동을 잘 안 하는데 인강은 아무래도 감시자가 없어요. 그 감시자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마음을 제대로 먹고 접근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늘어져. 자꾸 재미가 없어지고 자꾸 문제 푸는데 내가 틀려버리니까 신이 안 나요. 우린 신나게 공부해야지. 신나게. 즐기는 자를 이길 수는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주변 환경, 인강을 들을 거면 주변 환경, 거울부터 없애세요. 거울.
그리고 컴퓨터는 어쩔 수가 없으니까 냅두되 핸드폰으로 뭔가를 하지 않도록 핸드폰도 잠깐 멀리 치워버리시고, 그리고 바로 뒤에 침대 어깨, 바로 뒤에 침대 있으면 듣다가 바로 누워버려요. 그러니까 바로 뒤에 침대 없도록 여러분들이 좀 방 구조를 개조해서라도 좀 그런 마인드로 공부를 해야 성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저 따라오시면 절대적으로 실망하지 않을 거예요. 그건 장담해 드릴 수 있고요. 반드시 영어의 도사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형강이든 인강이든 다음에 만나겠습니다.